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불꽃남자 이시호입니다. 오늘은 제 세 번째 컨텐츠로서 그 PM 다음으로 말씀드릴 기획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먼저 알아야 될 게 기획이라는 개념은 좀 많이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그래서 기획 중에서도 제가 설명하는 거는 IT와 관련된 기획 부분이고요. 또 IT라고 할지라도 IT 기획에 굉장히 많은 카테고리가 있는데 그 중에 일단은 기본적인 개발과 관련된 IT 프로젝트에서 사용되는 웹과 앱 기획자에 대해서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웹과 앱의 기획자에 대해서 알아가려면 일단 기획자가 하는 일이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요. 기획자의 역할을 알기 위해서 프로젝트를 먼저 살펴보면 프로젝트는 고객과 PM과 프로젝트를 리딩하는 PM과 기획자와 개발자 이렇게 크게 구성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중간 단계에 디자이너와 퍼블리셔가 있는데 일단 간략하게 설명을 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정리를 했고요. 그러면 각각의 주요 담당자들 사이에 커뮤니케이션이나 업무적인 교류가 있는데요. 먼저 프로젝트가 시작되면 고객은 본인이 원하는 다양한 요구사항들을 본인이 표현하기 쉬운 언어로 표현을 해요. 예를 들면 뭐 네이버 스타일로 로그인해 주시고요. 비번 보호하는 엄청나게 까다롭게 해주세요. 이러면 PM이 기획자와 소통을 하면서 고객이 요구하는 요구사항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분석을 하고요. 분석된 내용을 정리를 하고 정리된 내용을 고객한테 컨펌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고객은 계속 요구사항을 내고 PM과 기획자는 분석을 하면서 최종적으로 시스템을 만들 준비를 하고 그 준비된 내용에 대해서 고객과 컨펌이 끝나고 나면 개발자에게 개발이 가능한 기획 문서를 만들어줘요. 그러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러한 말이 이러한 화면으로 변경되어서 개발자는 이걸 보면서 이렇게 만들려는 건가 보구나 라고 하고 진행을 하다 궁금한 사항들을 기획자한테 계속 문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이클이 프로젝트 주기 동안 계속 반복되면서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고 이 중에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기획 업무 요구사항을 받고 PM과 소통을 하고 기획문서를 작성해서 개발자에게 넘기는 일까지 하는 것을 저희가 보통 말하는 프로젝트 내에서 웹이나 앱이나 그러한 화면을 그리는 기획자라고 합니다. 네, 이런 기획자들이 실제로 프로젝트에 들어가면 하는 업무가 크게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요구사항을 분석하고 두 번째는 화면 구조도나 흐름도를 만들고 설계서를 작성하는 건데 이게 뭐냐면요. 요구사항 분석은 고객이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그런 내용들을 상세하게 정리를 하는 작업이에요. 그래서 이 상세한 고객의 요구사항을 가지고 메뉴 트리라고 보시면 될 텐데 이런 어떤 메뉴가 생기고 어떤 메뉴가 생기고 이 메뉴를 눌렀을 때 이게 어디로 오고 이런 거에 대한 좀 구조적인 것들을 정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제 각각의 구조에 나오는 하나하나 화면을 상세하게 그리는 작업까지 그 기획자가 하게 되고요. 이 화면 설계서와 화면 구조도를 가지고 고객이랑 협의를 하기도 하고 디자이너나 퍼블리셔나 개발자는 그 문서를 가지고 실제 개발이나 자기들 업무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림을 보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샘플 이미지를 넣어놨는데요. 요구사항 같은 경우는 이렇게 고객 요구사항을 다 말로 하나씩 적는 거고요. 이 말로 적은 서술형의 문서를 이제 실제 기획을 하기 위한 하나의 정리된 구조화된 문서, 메뉴 이름과 기능 정의를 간략하게 하고 또 이게 어느 화면에서 어떤 화면으로 어떤 데이터가 흐름으로 이동되는지 그리고 크게는 일정까지도 여기서 같이 관리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진행을 하고요. 이렇게 만들어진 그 화면 구조도를 기반으로 실제 이제 화면 설계서가 작성되고요. 요거를 실제 이 화면은 이제 보기 좋게 그림으로 만들어 놓은 건데 이 화면 설계서를 화면 기획서 SB라고 하기도 하고요. SB라는 건 스토리보드 이런 형태로 부르는 용도는 그 업체나 기업의 그 업계에 있는 사람들 성향에 따라서 좀 많이 다양하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럼 이런 기획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니까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이 컨텐츠를 일반인들이 좀 이해하기 쉬운 관점에서 만들다 보니까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는 건데 실제 기획자가 되려면 나는 일반인인데 나도 할 수 있을까? 이런 개념, IT 초보자, 초년생들 이런 개념을 봤을 때 기획자 같은 경우는 PM하고 달라요. 전문적인 지식을 안고 올라오는 경우보다는 신입 기획자로 입사를 해가지고요. 나는 신입 기획인데
그 서브 기획부터 시작해서 좋은 선배님들한테 이렇게 배움을 받으면서 처음에는 아직은 먼 그 기본적인 기획부터 진행을 하고 선배들한테 배워서 이제 나중에는 이 전문적인 기획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그 능력치가 훨씬 더 높아진 자기가 가치를 올릴 수 있는 그 기획자들이 되는 형태로 해서 그 신입으로 그 들어올 수 있다는 걸 생각할 때, 아, 내가 아직 IT에 관심은 많은데 개발이라든지 디자인이라든지 전문 적성은 없어. 근데 뭔가 배우고 잘할 수 있다라는 자신 있는 분들은 기획자 도전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기획자의 이 회사에 들어가려 그러면 뭐 여러 가지 방법은 있겠죠. 그 중에 이제 가장 심플한 건 작코리아 같은 데 가가지고 기획 신입을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이렇게 그 지원을 하라는 건 아닌데, 웹 에이전시 기획 신입 혹은 뭐 IT 웹 기획, 뭐 앱 기획 이런 단어로 검색을 하면요, 수많은 회사들이 나오는데 이런 회사에 내가 경력으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신입을 뽑는 회사에는 신입으로 들어가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IT 관련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기획 업무는 그 제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실제적으로 중요하고 정말 어려운 업무긴 하지만 진입 장벽이 낮다 보니까 그 관련 업무를 하던 다른 사람들이 이 기획으로 전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럼 어떤 사람들이 기획자가 되면 좋을까라고 했을 때, 일단 기획자의 가장 중요한 능력 중에 하나는 커뮤니케이션 능력이에요.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내가 그 말을 이해하고 그 말을 다른 사람한테 표현하는 능력, 그 말을 문서로 표현하는 능력, 이러한 능력이 좋은 사람이면 좋고요. 그 다음에 아까 그 문서 보셨다시피 이것들을 정리를 굉장히 잘해야 돼요. 그래서 자기가 정리를 잘하는 업무 능력이 있고, 기본인데 문서 작성 능력, 기본 저희가 PPT라든지 엑셀이라든지 워드라든지 이런 문서 작성 능력이 좋은 사람이 기획자가 될 수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발이나 디자인, 퍼블리싱처럼 뭔가 선기술을 배워야지 그 다음에 경험을 쌓거나 일을 취업할 수 있는 게 아니라서 그 진입 장벽은 낮지만 또 가서 막상 기획자가 됐을 때 실력이 얼마만큼 그 좋으냐는 문서만 봐도 바로 티가 나는 직업이기 때문에, 이제 이거 진짜 제 답은 제 개인적인 건데, 그 이러한 성향을 가진 사람이 도전하기 좋고 가서 열심히 할 수 있다 그러면 한번 충분히 도전해 볼 만한 영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이제 뭐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제 기준으로 제가 정의를 해놨잖아요. 돈과 지위와 성취감 부분에 있어서 기획자는 어떠한 포지션 정도를 차지해야 할까? 요거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희 주관적인 견해입니다. 이게 객관적인 게 아니고 IT는 정말 영역이 넓고 바라보는 시점이나 전문 지식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일단 제가 주관적이라고 말씀드려놨고, 돈 부분은 제가 주변에서 이제 제가 기획자를 보고 친구들이나 이렇게 실제 일하는 상황을 보면 그 단순 기획을 하는 입장에서는 초반에는 중상 정도의 그 급여를 받고요. 이제 발전하지 않고 이게 쭉 가면은 보통 혹은 그 이하, 그러니까 이 그 나이 대비나 경력 대비로 더 많은 돈을 받는 데는 좀 한계가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기획은 뭐 2년 차나 6년 차나 10년 차나 다 비슷하게 할 수 있는 구조고, 오히려 새로운 아이들이 새로운 정보나 신선함을 갖고 오면 더 좋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획자가 돈을 더 벌기 위해서는 발전이 필수인 거고요. 또 발전을 하게 되면은 의외로 새로운 땅이 생기는데 요건 좀 이따 제가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지휘 부분은 약간 전반적으로 제가 경험한 상황에서는 의뢰 느낌이 좀 있어요. 왜냐하면 그 PM 같은 경우는 프로젝트의 절대적인 권한을 갖기 때문에 고객이나 아니면 그 프로젝트 구성원들한테 조금 이렇게 뭐라 그러죠, 앞선 리더의 개념이 좀 서는데, 기획자 같은 경우는 조력자 느낌이 좀 있어요. 그래서 개발자나 디자이너나 PM이나 고객을 잘 구슬러서 하기 때문에 조금 기획을 하시는 분들은 약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자기가 조금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부분은 굉장히 좋은 영역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고객이 만들고 싶어 하든 내가 기획을 하든 어찌됐든 간에 실제 프로그램에 만들어진 그림을 그리는 게 자기고, 같은 요구사항이라고 할지라도 그 그림을 그려내는 기획을 하는 능력에 따라서 프로그램이 완전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성취하고 내가 만든 내 기획과 그림과 시스템을 세상에 뿌리며 살 수 있다는 점에서는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가 기획자를 하다가 처음에 초급 기획자에서 선배 기획자가 되면 이제 잘하는 사람을 하다가 나중에 어떤 식으로 발전하냐면 기획 플러스 사업 관리 같은 경우를 같이 하는 경우가 많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여기서 그 만약 내가 기획만 한다 그러면 진짜 그거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새로운 땅이라고 표현한 게 기획하고 신규 사업을 그 영업하는데 좀 마케팅 지원을 한다든지 사업을 만드는 이런 관리를 한다든지,
기획을 하면서 PM 역할까지 같이 할 수 있는 역량, 개발이나 여러 가지 것들을 역량을 키워서 내가 진짜 좀 큰 단위의 프로젝트의 PM까지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거나, 아니면은 사업 자체에 대한 기획, 그러니까 사업 관리라는 거는 이제 마케팅, 영업 쪽 이런 부분에 성향이 강하다면, 일반 이런 웹이나 그런 디자인성의 아니면 요구사항 분석 기반의 기획이 아니라 신규 사업을 기획하는 역할 같은 것들을 맡기도 해요. 그런 경우에는 자기 역량에 따라서 굉장히 회사에서도 좀 높은 위치에, 리더급 위치에 서기도 하고 그렇게 쓸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기획자의 삶에 대해서 간단히 정리를 했고요.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댓글 같은 거 남겨놓으시면 제가 열심히 좀 의견 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는 디자이너 쪽 설명을 좀 더 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 불꽃남자 25였습니다. 부족한 컨텐츠 봐주셔서 너무 고맙고요. 다른 유튜버들도 동일하게 말씀드리던데, 아직은 좀 낯설지만, 구독과 좋아요와 댓글 해주시면 큰 힘이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